구석을 확인해보세요. 침대 밑에도요. 잠깐, 저기 숨어있는 건 뭐죠? 호텔은 마치 내 집 같은 곳이어야 하죠. 하지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아세요? 어떤 직원이나 매니저도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을 것들이 여기 있어요. 일부 호텔 주인들은 숫자 13을 아주 미신적으로 믿거나 손님들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떤 경우든 13호실이나 13층 전체가 완전 없는 경우를 발견할지도 몰라요. 아시아에서 숫자 4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생일, 기념일, 결혼식이 있다면 추가 요금 없이 쉽게 업그레이드된 방을 얻을 수 있어요. 그냥 미리 전화해서 다가오는 행사에 대해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침대에 얼룩이나 벌레가 있는지 확인하는 걸 수도 있지만 방에서 가장 더러운 TV 리모컨을 관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손님들이 쓰고 나서 소독하지 않아요. 사용하기 전에 샌드위치 비닐봉지에 넣으세요. 그 방에 다른 더러운 것들이 많지만 그건 나중에 다룰게요. 모든 호텔에는 시설관리과에서 분실물을 보관하는 곳이 있어요. 제일 많이 분실되는 물품은 폰 충전기지만 더 흥미로운 것들이 발견되었죠. 틀니, 유리눈, 그리고 심지어 벌레 상자까지. 만약 5년에서 10년 후에도 아무도 이 이상한 보물들을 찾으러 오지 않는다면 네, 기다려줄 만큼 친절하죠. 청소부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서로 추첨해서 가져와요. 일부 고급 호텔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몰래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흔한 장소는 문틈 구멍이에요. 그러니 항상 방 문틈 구멍은 마스킹 테이프나 퍼티로 가려주세요. 하지만 방에 있는 몰래카메라도 절대 괜찮지 않아요. 위치를 확인하려면 머리맡에 전등을 끄고 폰의 전면 카메라를 켜세요. 천천히 방을 스캔하세요. 전면 카메라가 그 적외선을 포착할 거예요. 흔히 볼 수 있는 곳이 침대 근처와 화장실이에요. 그러니 그 부분을 철저히 확인하세요. 호텔 주인들은 종종 자신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무료로 머물게 해줘요. 보통 성수기가 시작되기 전에 머물기 때문에 여러분은 몰랐을 거예요. 직원들과 청소부들도 특전을 받을 수 있어요. 수건, 슬리퍼, 목욕 가운, 샴푸 등을 챙길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몰랐을 수 있는 건 호텔 체인들이 방에서 이 물건들을 가져가도 괜찮아 한다는 거예요. 문구류, 세면도구, 커피 머그잔, 우산, 이름과 로고가 적혀있는 어떠한 것들도요. 여러분이 이 물건들을 갖고 가면 무료 광고 효과가 있게 되죠. 호텔 레스토랑 입구 근처의 아름답고 밝은 야채와 과일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접시를 가지러 가기도 전에 몸의 포만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덜 먹으면 회사는 돈을 아끼게 되죠. 여러분에게 샤워젤이나 다른 세면도구를 추가로 줄 수는 있지만 아침 식사 뷔페에서 너무 많은 음식을 집으면 요금을 받는 곳도 있어요. 버려진 음식의 양으로 요리사를 화나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어떤 나라의 몇몇 호텔들은 손님들에게 접시에 안 먹고 남은 음식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해요. 여러분의 하룻밤을 위해 할인을 제일 크게 받는 방법을 기꺼이 알려주는 호텔은 없어요. 그러니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오후 6시 이후에 예약을 하세요. 영업부에서 막판에 취소된 모든 예약권을 팔려고 하는 때거든요. 그건 종종 가격 인하를 의미하기도 하고 때론 반값이기도 하죠. 한 달 중 첫 번째 일요일이 체크인하기에 가장 좋아요. 피서객들은 떠나고 출장객들은 아직 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좋은 방들이 이용 가능할 거예요. 최고의 방을 고르려면 루밍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호텔의 모든 방을 볼 수 있고 어떤 방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냥 접수원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은 여러분이 요청하지 않는 한 기꺼이 다른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무료 폰 충전, 머리 고데기, 생수, 보드게임 등이 거기에 속하죠. 또 여러분을 위해 환장을 주문하고 콘서트나 극장표를 예약하고 지정된 시간에 여러분을 깨워줄 수 있어요. 호텔에선 예약 비용을 미리 지불했더라도 체크인 시 여러분을 거부할 수 있어요. 오후 6시 이전에 여러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가는 길을 어떤 게 방해하고 있다면 전화를 걸어 미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제 시간에 도착한다 해도 방을 거절당할 수 있어요. 보통 호텔이 초과 예약되었을 때 발생하죠. 이 경우 여러분을 다른 곳으로 안내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젊은 독신 남성, 커플,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온 사람들이 가족이나 나이 많은 독신 여성에게 방을 뺏길 수 있어요. 그건 주로 첫 번째 그룹이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좀 더 융통성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미니바를 덮치기 전에 음료들이 밀봉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호텔 종업원들은 손님들이 제공된 음료수를 다 마시고 돈을 내지 않기 위해 수돗물로 병을 다시 채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쉿, 저한테 들은 거 아니에요? 대형 체인점들은 종종 중요한 손님들을 만나거나 도시를 돌아다니게 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특별한 교통수단을 갖고 있어요.
호텔이 소유한 택시들은 보통 시내 택시보다 저렴하므로 돈을 아끼고 싶다면 접수대에서 호텔 교통비를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접수원에게 어디서 식사를 해야 하는지 추천해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호텔 종업원들은 비록 그곳의 가격이 비싸고 맛이 없을지라도 추천비를 지불해주는 지역 가게를 여러분에게 알려줄 거예요. 투숙객들은 사실 방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호텔의 장소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공항, 해변, 시내, 유명 명소와 가까우면 추가 요금이 발생하죠. 네, 별이 하나도 없어도 내부의 조건이 그리 좋지 않더라도 말이죠. 발레 파킹을 위해 키를 건네주기 전에 잘 생각해보세요. 호텔 직원들이 고가의 차를 훔쳐 타고 다니면서 심지어 촬영까지 한 경우가 있어요. 제 차요? 안 돼요. 옆방에 유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신분을 감추기 위해 가명을 쓰니까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우리 나머지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큰 침대와 해변이 잘 보이는 싱글룸을 요청했어요. 실제로 받은 건 2개의 작은 침대와 벽돌담의 아름다운 경치가 보이는 방이에요. 항상 일어나는 일이죠. 하지만 그 차이를 배상하기 위해 어떤 보상이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해요. 매니저가 제안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권리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여러분 방에 있는 금고는 전혀 안전하지 않아요. 귀중품이 있다면 프런트 직원에게 관리하고 있는 메인 호텔 금고에 넣어달라고 하세요. 모든 직원들이 여기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안전해요. 비록 호텔 의자와 소파가 깨끗해 보이겠지만 현미경으로 볼 때까지 기다리세요. 먼저 수건이나 담요를 깔지 않고선 거기 앉지 마세요. 전에 있던 손님이 가구 위에 발을 올려놨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방 카펫은 거의 세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발은 분명 더러울 거예요. 아마도 1년에 한 번 혹은 그 이하일 거예요. 그러니까 맨발로 그 위를 걷지 마세요. 슬리퍼를 이용하거나 신발을 신은 채로 있었다면 신발 밑에 샤워캡을 씌워주고 떠나기 전에 여행 가방에 넣으세요. 침대도 마찬가지예요. 눕기 전에 청소부들이 손님들 간의 린넨을 세탁할 수 있지만 그 큰 아름다운 세균 덩어리 침대 커버는 예외인 걸 알아두세요. 물잔도 만지지 마세요. 그걸 닦았다고 해도 아마 다른 표면을 닦을 때 사용한 것과 같은 전일 거예요. 왜냐고요? 그건 직원들은 각 방을 완전히 청소하는데 20에서 30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꼼꼼히가 아니라 빨리 해야 하죠. 종종 간과되는 것들은 전등 스위치, 문과 서랍 손잡이, 리모컨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자주 손이 가는 것들이에요. 전문가들은 이 물건들의 변기만큼이나 많은 세균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해결책은 항상 충분한 항균 티슈를 들고 다니세요. 그리고 호텔의 청소 관행에 대해 묻는다면 기억하세요. 청소가 소독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말을 조심하게 하고 매니저에게 허점을 보이지 마세요.